요즘 원달러 환율이 초비상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를 보면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들썩이는데 원달러 환율은 끔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과거엔 코스피가 강세면 원화도 강세였는데 지금은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환율이 잠깐 진정세를 보이곤 있지만 코스피가 급등한 거에 비해 환율이 내려가는 속도는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게다가 오히려 환율이 더 오를 여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정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데 1,500원이라는 숫자 유독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환율 얘기가 나올 때마다 1,500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1,500원이라는 선을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환율 1,500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환율 폭등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원달러 환율 1,500원은 시장 전체가 긴장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렸던 순간들은 모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근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500원은 심리적, 경제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립니다. 즉, 이 선까지 도달한다는 건 단순한 환율 상승이 아니라 물가나 기업, 부동산, 국가 신용 등 전부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다는 걸 뜻하죠. 먼저 최근 환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1,300원대는 벌써 옛말이 됐습니다. 10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튀어오르면서 그야말로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최근에 1,470원까지 찍기도 했었죠.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걸까요? 환율 폭등의 8대 원인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은 사상 최대의 한미 금리 역전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진 상태가 너무 오래 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과거에도 금리 역전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죠.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라는 2.0%포인트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로 1.5%포인트로 축소되긴 했지만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장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죠. 게다가 금리 차 폭도 폭이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바로 기간입니다. 과거에도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적은 있었지만 26개월이라는 기간이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록을 훌쩍 넘어섰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게 문제죠.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2022년 9월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시작됐는데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역전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현재까지 무려 3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과거엔 한미 기준금리 역전 기간이 평균 20개월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짧은 기간 동안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에는 좀 버텨보자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3년 넘게 이어지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한국 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달러를 들고 미국에 돈을 넣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원화로 들어올 돈은 계속 줄어들고 환율은 높게 고착화되죠. 다음으로 살펴볼 환율 폭등의 두 번째 이유는요,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오래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M2 증가율이라는 거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M2란 현금과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을 모두 합친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인데요. 미국은 M2 증가율이 평균 4%인데 한국의 M2 증가율은 6.9%, 즉 한국이 미국보다 돈을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게 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올라가기 쉬운 구조가
되죠. 게다가 수출 대기업의 달러 매도가 실종됐다는 것도 환율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출이 잘 됐다고 해도 그 돈을 굳이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예전처럼 수출이 잘 돼 달러가 들어오며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흐름은 쉽게 벌어지지 않을 거란 거예요. 여기에다 최근 국민연금도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꺼내 써야 하는 구조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이 한국 자산만 잔뜩 들고 있다가 팔면 코스피 박살, 채권 폭락 같은 국민연금 매도 쇼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부터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특히 달러 자산에 분산해 두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달러 자산을 지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살림살이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나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 적자 이슈가 커지면서 한국 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도 낮고 통화 가치도 하락하고 재정도 불안해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한국 국채를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 라는 의심이 번지고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이게 또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한국은 수출 흑자로 달러가 쌓이고 그렇게 외환 보유액이 늘면 위기 때마다 이걸 풀어서 환율을 방어해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달러가 쌓이는 속도는 예전만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무려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외환 보유액이 예전처럼 빠르게 안 쌓일 거란 거고 그렇게 되면 환율 방어 능력은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화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에 새롭게 부임한 사나이 총리가 사나이노믹스를 내세우며 돈풀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엔저 현상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일본 제품이 전 세계에서 더 저렴해집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한 시장은 한국도 계속 약세일 거라 생각하며 엔화가 떨어질수록 원화도 같이 끌려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약해지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려는 압박이 커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원달러 환율 1,500원을 향한 질주는 한두 가지 악재가 아니라 금리, 통화량, 수출 구조, 국민연금, 우리나라 재정, 외환 보유액, 엔저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그럼 만약 환율 1,500원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물가가 뛸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인즉 우리가 달러로 사오는 모든 물건이 비싸진다는 걸 뜻합니다. 생활 물가 전반이 크게 오르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가 부담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줄면서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환율이 10원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수십억이 출렁거린다고 하죠. 물론 대기업이야 해외 생산기지도 많고 높은 환율에 대응책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중간재를 수입해 재가공한 뒤 판매하는 구조기 때문에 만약 고환율로 인해 중간재 수입 비용이 오르면 그 타격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를 경우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하고 중소기업은 환율이 1%만 올라도 영업이익률이 0.36%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죠.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고환율의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매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크게 흔들리겠죠. 실제로 환율이 폭등하는 시점에 코스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각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997년에는 환율이 1달러당 약 1900에서 2000원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277선까지 급락했습니다. 2008년에는 환율이 1570에서 1600원대까지 상승하며 코스피는 892에서 938선까지 떨어졌죠. 물론 지금은 코스피가 4000선을 넘고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 걱정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는 늘 호황기 이후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냥 마음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위기의 역설이라고 하죠. 금융위기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일 때 닥쳐오곤 했습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과 빅쇼트에 다뤄진 것처럼 IMF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 시장은 호황이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7년 6월 792.2
29포인트로 단기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08년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0월 코스피는 당시 최고점인 206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는 다릅니다. 여기저기서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위기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부분을 항상 경계한다면 예전과 같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적겠지만 현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한 지금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채 부담도 문제인데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를 갚더라도 필요한 원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정부나 기업의 달러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런 여러 이유로 환율 상승은 기업과 개인 부채 시장을 크게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1,5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이기도 해서 여기에 가까워지면 시장은 더 불안해지죠. 그러면서 이 불안 심리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한다는 건 단순히 달러가 비싸졌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전방위적 충격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황과 위기 신호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에 강한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거죠. 환율이 크게 출렁일 때는 가격 변동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ETF에 자산을 일부 배분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예시로 많이 언급되는 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이 ETF의 특징은 배당을 오래 늘려온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추가 수익을 위해 특정 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을 병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옵션 프리미엄 수익 구조 덕분에 전통 배당주 대비 분배금 확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나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매력적인 ETF죠. 또 지금 같은 혼란기엔 역시 금이라는 안전자산이 최후의 보험이 될 수 있는데요. 코덱스 골드 액티브는 국제 금 현물 시세를 기준으로 금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걱정 없이 국제 금 시세로 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지금처럼 환율 1,500원 시대가 정말 올까 불안감이 커질 때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계속 오를지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하는 건 솔직히 말해 전문가라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건 할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나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시장 공포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본 체력을 만들고 위기에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게 바로 환율 1,500원 공포를 대응 가능한 리스크로 바꾸는 방법이죠. 변동성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불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